오늘은 팔 관절을 할 거예요. 팔은 근데 사실은 다리도 어렵긴 한데 다리는 제가 좀 다른 방식, 좀 한국에서 쓰이는 상업적인 관절 방식을 알려드리느라고 제가 좀 어려운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은 팔 관절 방식을 아시면은 패션돌 같은 바지는 은흥에서 그냥 다리에도 쓰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관절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45도로 돌려놓고 있는데요. 여기를 하면 좀 팔 접었을 때 위치를 잡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 겨드랑이 각도를 못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이제 좀 겹쳐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복잡하거든요. 요거는 선택 사항이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45도 돼 있는 걸로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하고 골반 같은 거는 그냥 눈을 끄는 걸로 해서 할게요. 지금 여기는 잘라놨고 관절 굴을 붙이고 합집합 사집합을 하면 되는 거는 아시겠죠? 기본적인 방법은.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얘를 재서 22.69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 22mm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개인적으로는 관절 구가 조금 너무 작은 것보다는 최대한 꽉 차 있는 게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최대한 크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해서 복사하시고 복사본 갖다가 임포트로 막변하시면 돼요. 임포트는 제가 드린 그 OBJ 파일들만 쓰실 때 하시면 돼요. 여기 볼 들어가셔서 22mm 쓰시면 여기 Always Yes, Skip 이거 눌러보시면 불러와 있죠. 지금 이렇게 머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간 못 찾으실 수 있는데 얘를 대칭을 끄셔야 되겠죠. 대칭을 키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대칭을 끄시고 왼쪽으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왼쪽 기준으로 오른쪽을 동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쪽에서 만드시면은 조금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얘를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원의 꼭지점이 있어요. 요게 정면을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원의 가운데가 어딘지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얘를 원의 위치를 가운데 정도로 잡아주시고 여기가 너무 이렇게 너무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얇아지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내려줘요. 그다음 얘를 측면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가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그거에 맞아서 조형을 또 손 봐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해서 얘랑 합쳐주시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얇게 찌그러진 경우는 천천히 우선 스무스로 문질러 준 다음에 다듬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또 깨질 수가 엉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한 원의 반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구가 많이 드러날수록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커지거든요. 근데 구가 많아지면 너무 커지면 안 예뻐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약간 작가 인형 같은 경우는 구가 조금 뚜렷하게 보여도 조금 그게 느낌 있게 보이는 이제 좀 그런데 상업적인 인형에서는 좀 원의 형태가 좀 줄어드는 게 좀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원이 많이 드러났으니까 원의 형태를 좀 줄여주려면은 구부로 얘는 조금 너무 좁아서 수행 유도를 할게요. 여기를 좀 더 살이 타고 올라오게끔 해주시면 원을 좀 더 많이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체를 봤을 때 여기가 겹치면 안 되겠죠. 여기가 겹치면 차렷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팔을 좀 더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그냥 아예 무브로 위치를 좀 잡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를 너무 많이 깎아내서 팔이 너무 얇다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바깥에 살을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막 이제 팔뚝살 같아 보여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깎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팔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여기가 좀 조형상 안 예쁘니까 이거를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대신 얘를 이렇게 하면 팔이 좀 더 안쪽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장단점이 있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마른 인형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별로고요. 마른 인형은 팔도 얇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조형 신경 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통통한 인형들이 있죠. 약간 살집 있는 인형들. 그럴 때는 약간 여기를 깎아주셔야 차별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약간 심미적인 거를 신경을 쓰면 가동성이 줄어들고 가동성을 크게 하면 좀 안 예뻐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거를 둘 다 잡는 게 진짜 실력 있으신 분들인데 좀 흔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관절 다 배치한 다음에 한꺼번에 합차집합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실까봐 저는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꺼번에 배치하고 한꺼번에 차집합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수정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은 얘랑 멀지 다운 이렇게 그리고 다이나메시까지 돌려요. 지금 마스크가 씌워졌다고 하는데 가끔 마스크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다이나메시에서 지금 하나가 됐죠. 저는 해상도 지금 500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1500 이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부가 찌그러지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팔이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 고정이 안 되고 툭툭 떨어지거나 이렇게 튕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마스크 씌워요. 마스로 여기를 마스크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조형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다이나메시를 500으로 했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아서 여기가 지금 표면 정리가 잘 되는데요. 뭐 한 1500, 2000으로 만약에 다이나메시를 돌렸으면 이게 너무 해상도가 높아서 이런 표면 정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지리메시 한번 돌려주시면 단계 만드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원 두 부분을 많이 없애면 좀 더 상업적인 인형에서 시연할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몸을 조형을 해준 거예요. 이런 데가 너무 얇으니까 살을 붙여주시고 사지밥 한 다음에 하면은 이 안에 속이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지밥 하기 전에 미리 조형을 다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지밥을 할 거예요. 아까처럼 여기 겨드랑이를 파고 싶으시면 지금 이 단계에서 파셔야 돼요. 이 원이 최대한 깊이 들어가야 마찰력이 좀 커지거든요. 근데 뭐 예쁘게 하시는 분들은 막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마찰력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예쁜 게 중요하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제 인형 특징 중 하나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고정이 잘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마찰력을 좀 키워주시는 게 좋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좀 곡선을 넣어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그 처음에 인형 독학하면서 만들었을 때 인형이 너무 흐물흐물거리게 움직이게 돼서 그래서 약간 좀 이런 포즈 잘 고정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이런데도 지금 최대한 조형을 잘 해주세요. 관절 들어가는 부분은 조형 많이 하실 거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디 조형할 때 그런 거를 지금 조형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에 잘라내고 나서 지금 이런 데도 지금 회색으로 보면 이렇게 물퉁물퉁한 게 잘 보이죠.
모두 다 메꿔주시고. 다음 얘를 이 단계에서 복사를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차집합을 하시기 전에 이쪽 구가 없으니까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미러 앤 웰드 하시면 양쪽 동기화 됐죠. 이건 몸통도 한쪽만 차집합돼서 몸통도 미러 앤 웰드 하셔야 되거든요. 두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복사된 걸로 차집합 모드를 바꿨어요. 달 모양, 반달 모양. 그다음 밑으로 배치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멀지 다운. 오케이. 그다음에 다이나믹시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괜찮게 되는데 여기가 너무 얇고 뾰족하게 됐다, 아니면 해상도가 너무 낮다 그러시면 컨트롤 Z 실행 취소, 또 실행 취소 하면 없는 상태로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막 폰을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차집합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 복제된 게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복제하고 위에서 멀지 다운. 오케이. 다이나믹시 약간 550이 너무 낮았다 하면 해상도 좀 더 높여서 600 엔터 다이나믹시. 이런 식으로 좀 자기한테 맞는 해상도를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파일마다 좀 달라요. 저는 1500 이상 추천드리는데 제 예전 수강생분은 800만 돼도 너무 높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미세하게 빵꾸 뚫려 있을 수 있으니까 모디파이 토폴로지에서 클로즈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만 살짝 시프트로 눌러서 살짝만 쳐줘요. 저는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은 손사포로 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해요. 왜냐면 여기서 사포질 하면 여기도 이렇게 볼록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조형하기가 힘들죠. 여기서 잘못해서 조형하다 보면 이 안쪽에도 같이 찌그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조형은 최대한 차집합하기 전에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조형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제가 첫날 드린 유인물이 있거든요. 여기 위에서 맨 왼쪽에서 두 번째 브러쉬, 오토 마스킹, 백 페이스 마스크.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붓질할 때 뒷면은 마스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안 먹었죠. 아까는 먹었는데.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애초부터 좀 해놓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근데 이게 오토 마스킹 했다고 완벽하지는 않아요. 살짝 영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상체는 진짜 끝났죠. 그리고 어깨 가들도 끝. 어깨 가들도 끝. 여기서 모양 좀 더 다듬어 주셔도 돼요. 이게 기본 메커니즘. 여기가 가장 사실은 기본적인 형태의 관절이에요. 이 부분. 요거 조금 쉬었다가 이제는 팔꿈치 보여드릴게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이라서 좀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팔꿈치 만들 건데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을 만들 거예요. 근데 보통 작가분들은 이중 관절이라고 해요. 왜냐면 관절이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중 관절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린 고객분들은 삼중 관절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하체가 3개라고 해서. 근데 이중 관절이 원래는 맞는 말이에요. 맨 처음 삼중 관절 대체 뭐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뒤로 돌려요. 그 다음에 마스킹을 할 거예요. 팔꿈치 부분을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마스킹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예쁘게 안 자르셔도 돼요. 그냥 자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조금 너무 밑으로 자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로 씌우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모양을 굳이 막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엣지루프 마스크도 걷어 누르면 선명하게 되죠.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단계예요. 그냥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서툴, 스플릿, 마스크된 부분 쪼개기, 스플릿 마스크드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죠. 얘는
스크롤로 보면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즈 홀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클로즈 홀스 막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속관절로 하실 거면은 얘를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얘를 그냥 반으로 쪼개시면 돼요. 그 다음 속관절로 차집합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선은 얘가 안으로 들어가냐 밖으로 나오냐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사이즈를 재볼 건데요. 여기가 15mm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좀 주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얘보다 작게 한 13mm를 쓸게요. 13mm. 얘가 또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팔렌트 키고 대칭 끄고 이거 배치를 할게요. 얘는 안 보이게 하고 얘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얘도 보시면 원의 꼭지점이 있잖아요. 얘도 원의 중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옆으로 돌리시는 게 좋아요. 로테이트로 위에서 90도로 돌렸어요. 원의 꼭지점이 더 돌렸네요. 제가 90도 이상을 돌려버렸어요. 화면에 왜 원의 꼭지점이 없지? 다시 배치를 하고 로테이트로 90도 돌렸어요. 그러면 원의 꼭지점이 여기 있죠? 여기 측면을 보고 있으면 얘를 배치를 할 때 얘가 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돼요.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밑에도 동일하게 굴을 불러오시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팔을 아까 45도로 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막 이렇게 옆으로 45도를 돌렸어야 돼서 좀 헷갈리세요. 네, 그래서 옆으로 내리고 하는 게 편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구, 아래 구를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해요. 1mm 정도. 그래야 파이 조립할 때 안 헷갈려요. 물론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R, L 이런 표시를 하고 복제를 하시면 괜찮지만 이게 좀 동일하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위, 아래를 좀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뭐 조형에 따라서 아래가 더 여기가 더 넓으면 사람의 팔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넓으면 여기가 더 큰 굴을 쓰는 거고 아니면 여기가 두꺼우시면 여기는 좀 더 얇은 거를 쓰셔도 돼요. 네, 저는 여기를 이번에는 넓은 걸 해볼게요. 지금 13mm를 했으니까 14mm를 불러볼게요. 이게 또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옥사본으로 임포트 14mm 거기가 또 저기 허공에 가있지. 얘를 얘도 마찬가지로 측면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의 꼭지점이 로테이트로 90도 시프트 눌러서 딱 정확하게 떨어지게. 그다음에 얘를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원이랑 이렇게 가까이 붙잖아요. 그럼 이 파츠가 작아지면서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튀지 않아요. 예뻐요. 근데 대신에 가동성이 떨어져요. 얘가 이렇게 밑으로 쭉 멀어지면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커지고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커져서 팔이 많이 움직여요. 대신에 여기가 길어 보여서 조금 부자연스럽고 약간 곤충 다리 같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이 살짝 겹치는 정도로 해줘요. 그 정도. 만약에 속관절이면 얘네 두 개를 그냥 합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작은 얘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집합으로 다이나믹시 돌린 다음에 모양을 좀 다듬어주면 그게 속관절이 돼요. 그걸로 팔꿈치에서 한번 차집합, 여기 팔 상완에서 차집합, 하완에서 차집합 해주면 이게 속관절이 돼요.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정확히 더 배울 거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얘랑 세 개를 합칠 거예요. 얘를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은 잘못 깔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 수습이 어려우니까 일단 시프트로 문질러서 면을 넓게 만들어준 다음에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투명 모드는 끄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요철이 있잖아요. 요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실력이에요. 이렇게 저는 각을 다 없애줘요. 최대한 각을 다 없애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테두리가 얇으면 여기 연결되는 관절 받침대도 같이 얇아지기 때문에 거기가 얇아지면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께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관절 받침대도 이렇게 얇아지고 얘는 붙어 있으니까 두껍지만 관절 받침대는 얇게 되면 깨져요. 이 두께를 좀 잘 조절을 해주시고요. 얘도 원의 중심을 보고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벗어나면은 얘가 안으로 들어갈 때 입구가 좁으니까 쏙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항상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원의 꼭지점을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원의 꼭지점.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꼭지점을 보고 덮여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갈아내서 원의 꼭지점이 보일 정도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 양쪽이 가리면 솔로 보기 말고 이렇게 얘를 눈을 끄시고 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얘도 원의 중심점. 근데 얘가 양쪽이 있어서 조금 보기가 힘들긴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헷갈리시면 얘가 너무 가려서 나는 작업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쪽 면을 하시면 얘 마스킹 한 다음에 대칭 끄신 다음에 한쪽만 버리는 거예요. 스플릿, 마스크 안 된 부분 지우기. 그럼 얘를 선택해서 델레트.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합친 다음에 미러 넬드 하시면 되겠죠. 얘로 선택을 하셔서 다시 조명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도 깊이 들어갈수록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커지지만 이런 면이 보이는 게 안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깊이 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비대칭이 되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대칭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오늘 약간 대칭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얇게 말려 들어갔으면 관절 받침대도 뾰족하게 돼요. 이런 부분은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대칭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대칭이 돼야 되는 파츠는 아니지만 너무 어색하면은 그게 좀 미완성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팔꿈치를 딱 폈을 때 얘가 회전이 안 되게끔. 여기 걸리면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차렷 자세가 뭔지 이게 딱 정해지기 때문에 만들어줘요. 이렇게 얇아진 부분 조금 두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경우도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도 돼요. 팔꿈치가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어야 인체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물론 어리고 귀여운 인형은 좀 이런 건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약간 디테일이 많은 패션도의 기준으로 좀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고 큰 거는 좀 싫어해서 이 정도로. 그리고 내가 여기를 두께를 주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두께가 안 되고 날카롭게 된다 하시면
댐 스탠다드로 입체로 튀어나오게 하셔서 면 각 잡아주시면 돼요. 저희 눈꺼풀 만들 때처럼 이런 데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위아래 좌우 표시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한쪽은 납작하게 되면 이 뾰족한 데가 위쪽이다. 그리고 이게 안쪽을 향한다. 화살표가 이런 걸로 저만의 이제 조리법을 조금 알아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일일이 막 여기다 껴봤다 저기다 껴봤다 하면서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만들 때 귀찮더라도 안쪽에다 R, L 이런 거를 각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 알파벳은 어떠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드린 차집합용 파일에는 없고요. 원하시면 제가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돼요. 마스킹으로 이게 만약에 해상도가 높다고 치면, 디바이드가 높다고 치면 R 저는 이렇게 이런 데다 안 하죠. 사실 여기 구멍까지 판 다음에 구멍 안쪽에다 하거든요. 얘를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엣지 루프 마스크드 보더 단계 있으면 단계 삭제하고 한 다음에 반전시킨 다음에 얘를 조금 안쪽으로 넣는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각인이 되죠. 그러면 R, 왜 이런 걸 표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도형 차집합 하셔도 되는데, 그거 사실 좀 제가 수업 시간에 굳이 안 보여드리는 게 좀 많이 번거로워요. 왜냐면 각 파츠에 배치를 다 해야 되고, 크기를 막 맞춰야 되고, 각도 조절해야 되고 이래서 중요하지 않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상을 뺐거든요. 근데 원하시면 그 파일뿐만 아니라 로고, 각인 이런 것도 다 제가 차집합용 파일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양이 마음에 든다 라고 치면 저는 사실 이 단계에서 저장을 한번 해놓죠.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저는 뭐라고 저장을 하냐면요, 뭐 팔꿈치 세팅 완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요. 팔꿈치에서 세팅이 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 단계의 파일을 불러와서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합집합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걸 제가 눌러서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저장 같은 건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에서부터 투명 모드를 한번 보고 싶어서. 투명 모드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팔이요, 작업하시는 분들의 팔을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제 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만 굽혀져요. 근데 심하게 조형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90도 돼갖고 180도로 꺾이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의미 없어요. 사람 팔도 그렇게 안 꺾이잖아요. 그래서 팔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될 필요는 없고요. 인형에서 팔이 꺾이는 거의 메리트는 얼굴을 만질 수 있는 정도면 돼요. 인형이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을 만질 수 있는 포즈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얘가 너무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돼서 많이 꺾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110도, 120도만 꺾이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멀지 다운, 어웨이스 오케이로 넘어갈게요. 다음, 지오메트리에서 다이나미스 하면 지금 해상도가 너무 낮은 게 좀 높여서 해볼게요. 700, 다이나미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런 경계면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부분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붓을 작게 해서 이 경계면만. 요새는 이 땅콩을 이걸 땅콩이라고 해요, 보통 저희. 땅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구로 안 하시고 그냥 변형시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면은 구는 이제 자연스럽게 팔이 다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옆면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앞뒤로만 움직이게끔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다양한 땀폼을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으면 되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없이 되게 애매하게 가는 조형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딱 못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팔은 괜찮거든요. 근데 다리는 이게 못 잡아주면 넘어져요. 근데 팔은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팔은 거기에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부가 드러나서 막 양옆으로 움직여도 돼요. 근데 다리가 양옆으로 움직이면은 막 개다리 춤추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얘를 손봐주면 되겠죠. 얘에 맞춰서 주형을 해주는 거예요. 더 풀어주고 여기서 더 풀어주고 일단 각은 다 없앴어요. 어차피 모양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를 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서 잘라도 괜찮은 거였고요. 눈으로 얘를 이렇게 당겨서 최대한 딱 맞아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감싸야 얘가 많이 잡아주고 두껍지 않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감싸다가 얘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거예요. 살짝 되면 여기 되게 날카롭게 각이 서겠죠. 이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서 관절이 신경 쓸 게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게 실제 점토면은 막 이가 안 맞고 이런 게 보이는데 얘는 그냥 다 겹쳐 보이기 때문에 팔꿈치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클리빌더으로 다듬어주세요. 뒤에는 딱 맞아 떨어져서 팔을 펼쳤을 때 얘가 딱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움직이는 범위잖아요. 그래서 얘가 당연히 이렇게 많이 갈수록 팔은 많이 움직여져요.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많아지니까 대신에 안 예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각도를 보는 거예요. 이 각도랑 이 각도랑 두 개가 합쳐져서 한 110도, 120도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심하게 하려면 여기 90도, 여기 90도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이 튀어나오는 거를 안 좋아해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야지 되죠. 안 그러면 여기 깊이 이제 막 살이 있는 거니까. 원래 같았으면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얘가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보다 이 앞쪽이 많이 파여 있어야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얘가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네요. 이렇게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팔 조형을 못 하셨다면 이 단계에서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넓고 여기 살짝 휘고 약간 이렇게 사람 팔이 이렇게 살짝 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묘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살짝 무의미한 게 인형 팔은 막 회전이 지멋대로 되기 때문에 그게 딱 근육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너무 얇아지지 않게끔 하는 편이에요. 이게 얇아지면 되게 막대기 같아요. 팔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곡선 같은 거를 더 넣어줘야 되고 두께감도 너무 얇아지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제가 옛날에 되게 말랐었을 때 여기 어깨뼈는 크고 여기가 되게 가늘고 여기가 또 이렇게 두껍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막 여자들이 되게 막 네 팔 너무 부럽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이상적인 팔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형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말라 보이는 거예요 인형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팔뚝살을 좀 치워요. 근데 옛날 인형은 여기 팔꿈치가 되게 얇았어요.
팔 조형을 최대한 해주시면 되고 남자 인형일 경우에는 더 많이 손이 가겠죠. 이런 단계에서 근육 같은 걸 묘사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그 뭐야 힘줄을 묘사하고 싶다 하시면 되게 얇게 저기 맨 왼쪽에 스탠다드 저희 안 쓰는 붓이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하면 이런 핏줄 묘사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 사포질 하다 보면 좀 많이 없어져서 나중에 점토를 붙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는 나중에 그 손 넣으면서 다시 조형할 거니까 별로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 물론 얘랑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그 파팅한 다음에 따로따로 조정해도 되는데 저는 차집합을 한 번에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안쪽에고 차집합을 할게요. 한 번에 얘를 듀플리케이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복사본을 마이너스 모드로 바꾸고 올려서 위랑 붙게 하고 위에서 아래로 멀지 다운. 위에 건 그대로 있고 아래 걸 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서 다이나믹시. 그게 너무 헷갈려. 무조건 큰 게 위에, 사라지게 아래. 그래서 보시면 됐죠.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가 아까 살짝 타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너무 예시를 너무 강하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게 너무 심하면 다시 실행 취소로 넘어가서 이 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타고 올라왔었으니까 여기를 더 이렇게 문질러주는 거죠. 집어넣는 거죠. 잘 맞았던 거죠. 다시 한번 얘를 복사한 다음에 차집합 모드로 바꾸고 위에 거는 가만히 놔두는 거야. 위에는 무조건 합집합이고 아래만 차집합이에요. 뺄 거만, 사라질 거만. 위에서 아래로 멀지 다운. 지오메트리 다이나믹시.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아까보다 좀 덜하죠. 아까보다 좀 덜하기 때문에 음악 추는 게 어렵구나 이건 또. 네, 이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 패션별 갖고 왔었잖아요. 그거 다리만 한 10번 정도 뽑아봤어요. 내일 가는데 거기 3D몰. 아, 교육비가 20 얼마더라고요. 뭘 교육하는지 모르겠는데. 3D몰 사용법을 교육하고. 사용법인지 뭔지 뭘 가르치길래 30원. 사용법 말고는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0 얼마나 해요? 조립을 해준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조립을 있어. 가볼래. 한 번인데요? 그럼 그렇게 봤어요 일단. 근데 가보면 알겠죠. 주로시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닐 텐데. 모르겠어. 그럼 그게 결국 가격인 거잖아요. 그리고 스킬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서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미러앤 웨이드 하셔서 양쪽 두 개만 만드시고 얘도 한쪽밖에 없으니까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미러앤 웨이드 하시면 뇌의 기준 가지를 완성이 됐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셔도 돼요. 원의 중심 꼭지점이 있는 상태가 좀 더 잘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보셔도 되죠. 얘도 근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서 그냥 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막 무시하면서 가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오른쪽 막대 메뉴 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X 포즈 이렇게 분할돼요. 우와. 맨 처음 사람 모르시는 분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우와. 난리 났다고. 다시 보시면 합쳐져요. 파츠별로. 그래서 지금은 파츠가 다 묶여있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다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하면 조금 멋있는 느낌이 이런 걸 찍어서 올리는 거죠. X다 보면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손 불러와서 이렇게 하는 거 할게요. 손 불러오는 거 처음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아까 불러오는 거 나오겠구나. 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했지만 손은 여기 없고 저희가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손을 따로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합치고 거기에서 이제 관절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드 툴로 저희가 이 파일을 불러왔던 것처럼 또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 로드 툴에서 베이직 핸드 포즈 1 이거를 불러오면은 여기 이렇게 불러와져요. 이렇게 쌓여요. 아 이거는 그냥 기본 포즈고 완성한 게 아니네요. 이렇게 손이 불러와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요. 이거 작업하다가 여기 가서 이거 작업하고 이러실 수 있으시거든요.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지? 네, 그래서 이걸 합치려면은 내가 합치고 싶은 서프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도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합칠 거를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하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맨 첫 번째 거가 작업하던 거겠죠? 돌아가면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 밑에 어펜드 저희 도형 불러왔던 거 있잖아요. 하면 여기 기본 도형들 말고 여기에 불러오진 순서대로 하나씩 쌓여요. 여기 불러와졌던 손등, 여기 손이 여기 어펜드에서 손등, 손 이 순서대로 돼 있고 만약 여기 몇 개 더 불러왔으면 거기마다 선택되어 있는 서플이 여기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클릭을 하시면 바로 여기 맨 밑에 서플이 불러와져요. 얘 몸속에 들어가 있네요. 안영님. 대칭을 키시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헷갈려 하셔서 여기는 오른쪽이잖아요. 저희가 보기엔 왼쪽이지만 인형한테는 오른쪽인데 이 손은 얘가 왼쪽이에요. 반대예요. 그래서 얘를 못 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에 막 미러앤 웰드 막 한번 미러를 해볼게요. 뭐 디포메이션에서 안 되겠지. 디포메이션 미러 해봐야 대칭 기준이기 때문에 손가락 포즈만 바뀌고 손 자체는 똑같아요. 미러앤 웰드는 양쪽 동기하니까 안 되고 이거를 저도 맨 처음에 너무 헷갈려서 못 고치겠는 거예요. 네,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무브로 막 바꾸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얘를 포즈를 이렇게 돌리시고 손 크기를 맞추시면 되죠. 여기서 크기를 쫙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 손의 포즈가 보통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 포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냐,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냐. 근데 사람 자연스러운 포즈는 옆으로 움직이는 게 기본이에요. 차렷했을 때. 근데 보통 인형들은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차지판 모양도 이 관절 모양도 옆으로 하느냐 정면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회전이 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MSD 만들고 있는 건 옆으로 되게 디폴트를 설정을 했는데 여기는 가로고 여기는 세로니까 그게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로로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팔이 아까 너무 길었잖아요. 팔을 좀 짧게 할 건데요. 지금 이 팔 자체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떨어뜨리는 방법은 스플릿해서 마스크 스플릿 하시면 되는 거는 기본이죠. 이렇게 마스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플릿해서 시밀러 파츠 비슷한 파츠끼리 쪼개기 스플리트 시밀러 파츠 하시면 오케이.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 인식해서 그냥 네 개 따로따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4개 한 다음에 두 개 다시 멀지 다운해서 묶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스플리트 파츠에서 이런 식으로 쪼개졌다 하시면 얘랑 뭐 이렇게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다시 배치해서 얘랑 멀지 다운 하면 하나의 서툴로 묶여지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위에는 지금 완벽하게 작업을 했으니까 마스킹으로 여기 가지고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조금 길이 조절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죠. 아니면 무브 붓으로 일일이 당기셔도 상관은 없어요. 팔 길이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무브로 하면은 여기가 너무 촘촘해지기 때문에 좀 조형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굴을 배치를 할 건데요.
손을 다시 한번 배치를 한 다음에 이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이 구가 너무 크면은 어색하거든요. 특히 손바닥이 얇게 조형했을 경우에 구가 크면 되게 어색해요. 여기 동그랗고 손만 이렇게 얇으니까. 그래서 제가 손 조형할 때 여기를 좀 이체감 있게 두툼하게 만들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를 일부러 사이즈를 재보면 한 10mm 정도 나오는데 저는 한 9mm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두플리케이트 복제하시고 복제본으로 임포트로 맞바꾸기 볼 9mm 됐죠. 그러면 얘도 배칭을 끄고 한쪽으로만 배치를 할게요. 얘는 지금 얘가 정면을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얘도 90도로 돌려서 원의 꼭지점 옆에 보게 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손이랑 합치시면 돼요. 근데 손 조형할 때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렇게 구가 일자로 배치되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꺾이게끔 조형을 하시는 게 손이 좀 자연스럽고 예뻐요. 이런 식으로. 얘가 너무 길면은 또 손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조절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랑 손은 맨 밑에 가 있으니까 얘를 같이 붙어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토르손 토르손끼리, 팔은 팔끼리, 다리는 다리끼리 이렇게 위에서 아래 순서로 목, 가슴, 배, 어깨, 팔꿈치, 팔 이 순서대로 배치를 하셔야 나중에 안 헷갈려 찾을 때. 나중에 다리까지 하면 다리도 뭐 4등분 쪼개니까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 구도 다리를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 구도 여기랑 같이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합집합을 하면 되는데 얘는 듀플리케이트를 하나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손이 한 파츠로 안 끝나고 여러 파츠를 불러와서 또 조형을 하고 또 합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은 하나 그냥 쟁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랑 물론 저희가 9mm라는 특정한 사이즈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또 살릴 수는 있지만 불러와서 바로바로 배치하게 하려면 이렇게 배치 하나 해놓는 게 좋아요. 멀지 다운 하시고 다이나믹시를 할게요. 500이니까 모자이크 처리인 것처럼 하죠. 제가 1500 이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손 같은 경우는 1500보다 더 크게 한 적어도 1700, 1800 컴퓨터가 괜찮으면 2000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그러면 손톱 디테일이 사라져요. 손톱 디테일이 이렇게 무너져요. 실행 취소해서 다시 하셔도 돼요. 1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덜 무너져. 뭐야? 좀 덜 무너졌죠 이번에는. 그리고 여기도 합쳐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트 인형이면 이렇게 구가 좀 많이 보여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상업적인 인형으로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얘 합집합하기 전에 여기를 더 쌓아 올려서 이런 경계면을 좀 최대한 줄이셨으면 돼요. 이거는 본인의 취향과 각자의 취향과 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보이면 좀 안 예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옷 입어도 드러나는 파츠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아요. 얘를 여기 맞춰서 이제 조형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당겨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를 감싸 올라오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오면 팔이 되게 두꺼워 보여요. 그래서 약간 착시 현상으로 이런 데를 살짝 넣어주죠. 나팔바지처럼. 이런 데도 정리 다 해주시고 편안하게. 그런 거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반 마스크 씌우고 해서 괜찮게 됐네요. 여기가 만약에 막 엉켜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리 메셔로는 그게 안 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이나메시 돌리면 얘가 무조건 격자로 되면서 이게 엉킨 게 풀릴 수 있어요. 물론 조형성은 좀 떨어져요. 지리멜션보다는 무조건 격자이기 때문에. 근데 엉키거나 이럴 때는 좀 다이나메시가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너무 두꺼우면은 안 예쁘더라고요. 할 때 이 윗부분은 안 건드리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조형을 좀 손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다 배치해놓고 한꺼번에 합집합, 차집합을 하는 건데 이제 부분별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대한 보시면 옛날엔 되게 민감해서 예민해서 무조건 다 한꺼번에 해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차집하면 팔 따로 이렇게 구 따로 다 해놓고 그냥 지금 그냥 여기도 이런 데가 대칭이 되면 좋죠. 이 면이 대칭이 되게. 측면으로 하고 싶으시면 얘를 회전하고 얘도 반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이게 옆으로 되고. 이 손으로 차집합 하셔도 되고요. 아까 구 복사해놨던 걸로 하셔도 돼요. 구 또 복사한 다음에 얘로 이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하니까 여지 다운 하나씩. 그러면 여기도 차집합이 되죠. 요런 데는 살짝 요런 데를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데가 너무 얇은 거예요. 이러면 다시 실행 취소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살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너무 각 살리기가 힘들다 하면은 이렇게 댐 스탠다드 입체로 이렇게 두께를 주시는 것도 한 방법. 지금 좀 해상도가 낮아서 아까 원 복제해 놓은 게 이렇게 좀 안 겹쳐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또 손 박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이나메시가 낮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다운 다이나메시 하시면 근데 아까보다 좀 괜찮죠. 이렇게 두께가 고른 게 좋아요. 이런 데도 사실 제가 본 작업이었으면 여기 좀 더 살을 붙였을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좀 더 신경을 했으면 좋았어요. 물론 예민하게 작업하면 실행 취소한 다음에 다시 조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맨 처음 인형이 정말 약간만 찌그러져도 관절이 자꾸 튕기고 이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얘도 한쪽만 지금 차진법 되어 있으니까 모디파이 토폴로지 비로 앤 랜드 하시면 돼요. 아, 그거를 말씀 안 들었다. 손은 미러 앤 랜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치밥 하기 전에 미러 앤 랜드를 하셨어야 돼요. 손 포즈를 다르게 하실 거면. 저희 복사를 해놓았으니까 복사하고 복사본을 디포메이션 미러 얘는 동기화가 아니라 그냥 위치만 반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미러면 반대로 왔다 갔다 해요. 미러 앤 랜드랑 차이점 아시겠죠? 미러 앤 랜드는 왼쪽도 남아있고 오른쪽을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그냥 무조건 좌우를 바꿔주는 건데 여기서 손은 그래서 합집합 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나중에 구조할 때도 얘도 다시 멀지 다운 하시고 다시 다이나메시 하시면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살려놓길 잘했죠. 그 구 파일을 7,000원 그리고 다시 손은 양쪽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상반신 관절 끝. 그리고 다시 골반을 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차렷 됐죠? 차렷 안 되는 인형이 은근히 많거든요, 사실은. 다음 주는 여기 관절 파고 여기 관절 자르고 여기 이중 관절 넣고 발목까지 하는 거 해서 좀 많이
배워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독특한 관절들이라 물론 이 방법을 여기다 그대로 응용하셔서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제가 안 쓰는 방식을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좀 어려우니까 절대 빠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러면 하체 관절 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뭐 하죠? 내부 타공, 하고 고무줄 지나가는 구멍 배치하고 그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날에는 금방 끝내가 그때는 한두 시간만 수업하는데 이제 파일 저장하고 3D 프린팅 출력하고 뭐 관세 절약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좀 파티. 그날은 좀 보통 늦게 가세요. 이렇게 짜장면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뭐 이런 거. 책꼬리. 오늘 이 내용 이게 합집합일 때 여기 굴을 반굴을 놓고요. 차집합 부분에는 구 반굴을 차집합을 이렇게 몇 개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이게 좀 공차가 안 맞으면 복제된 이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합집합에 테두리가 올라오고 차집합에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잘라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회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합집합, 차집합 이렇게만 해놨어요. 이게 살짝 튀어나와서 그냥 살짝 빼서 돌리면 돌아가요. 아 굳이 빼서 움직이도록? 네. 그냥 살짝 한 1mm 뜨긴 하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얘도 약간 이 자체에도 살짝 공차를 주거든요. 얘가 1대1이 아니라 얘가 합집합이면 차집합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살짝만 힘을 주면 돌아가거든요. 이게 근데 차렷 자세일 때 딱 서는 그 각도가 나오고 요걸로 했더니만 약간 막 이렇게 살짝 돌아가서 이게 허벅지가 정구로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보통 허벅지가 막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면이에요 다. 이것도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합집합일 때 여기 굴을 반굴을 놓고요. 차집합 부분에는 구 반굴을 차집합을 이렇게 몇 개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이게 좀 공차가 안 맞으면 복제된 이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합집합에 테두리가 올라오고 차집합에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잘라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회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합집합, 차집합 이렇게만 해놨어요. 이게 살짝 튀어나와서 그냥 살짝 빼서 돌리면 돌아가요. 아 굳이 빼서 움직이도록? 네. 그냥 살짝 한 1mm 뜨긴 하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얘도 약간 이 자체에도 살짝 공차를 주거든요. 얘가 1대1이 아니라 얘가 합집합이면 차집합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살짝만 힘을 주면 돌아가거든요. 이게 근데 차렷 자세일 때 딱 서는 그 각도가 나오고 요걸로 했더니만 약간 막 이렇게 살짝 돌아가서 이게 허벅지가 정구로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보통 허벅지가 막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면이에요 다. 이것도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형 이 관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어른이 이해가 못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아마 다리를 하나 갖고 올 것 같아요.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얘는 두 명이잖아요. 네. 그 인형 그러니까 이걸 열었을 때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다르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정답은 없어서 제가 좀 다양한 관절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냥 제가 경험한 거에서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생산에 관한 부분이지 이 심리적으로 이게 나쁘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근데 저 방식은 정말 되게 기발한 것 같긴 해요. 뭐 먹고? 뭐 먹고요? 좀 기발. 뭐 먹고 해요 얘가? 모모코의 동생 누르코. 루루꾸? 네, 누르코 아니면 퓨어니모라고 치시면 돼요. 퓨어니모. 네. 피온 이모? 퓨어. 퓨 미모. 이모. 네. 그래서 XS 사이즈. XS 사이즈. X? S 사이즈. S 사이즈. 네. 사이즈에서 종류가 많아서.
모르신 분들도 많으셔서 오늘 수강료는 다 내셨나요? 네. 네, 저 오기 전에 아, 미안해. 그럼 다음 주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 주